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댓글을 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노무사를 만났다. 근데 뭐 약정 조건을 15% 한다라고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사고라면은 굳이 노무사님, 변호사님 대리인이 필요 없다. 다만 그분이 정확히 아는 분이더라고요. 전제가 있었죠. 추후에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손해배상을 안 할 거면. 그 말씀이 맞거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업무상 질병의 거잖아요. 이분들은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업무상 질병을 산재 처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 있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소위 얘기하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해당 사건이 업무상 재해다 아니다를 그 관할 지사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재조사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판단은 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2008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들어왔거든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형식은 근로복지공단이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는 위원분들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아니에요. 외부 인사, 대학 교수도 있고요. 변호사, 각계 전문가들, 내지는 이제 의사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촉을 받는 분들, 이 위원들의 풀이 구성이 되겠죠. 그럼 이분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전화 상담을 하나 받았어요. 이제 따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반올상 연골이 파열됐다. 고압 세차하시는데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사실 왠지 파열하면은 사고 같지만 업무상 질병도 가능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대뜸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주치의한테 가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게 일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첫 번째,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없을 뿐더러 있다 할지라도 권위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권위가 없다는 말은 그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권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분이 산재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단 1도 미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은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직원분의 어떠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길이 일단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외로 또 말씀드린 게 있었죠. 예를 들면 산부인과라든가 피부과 등등등. 그리고 직업성 암. 이거는 전국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을 했건 어디서만 한다? 서울 남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노무사님이 제주도에 있는 사업장 기준으로 폐암 사건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의견 진술을 가는 거예요. 그럼 제주도 관할은 이제 광주거든요. 광주인데. 그러면 이제 의뢰인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광주로 오십시오. 본인도 갔죠. 근데 이게 심의 일정표를 봤더니 본인께 빠져 있는 거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디 갔냐? 광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 남부 영등포로 오셔야 돼요. 이거는 간혹 있으세요. 물론 문자로 서울 남부입니다, 어디입니다 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일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래서 원칙은 그 해당 근로복지공단 관할에 있는 판정위원회를 가는 게 맞는데 일정 상병들은 대표적으로 직업성 암 그리고 피부과라든가 이런 등등등 관련된 질환은 어디서 한다? 서울 남부에서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님을 제외하고는 원칙은 6인이에요. 6인. 그러면 위원장님까지 하면 총 몇 분이죠? 7분이죠. 그리고 각 사건 담당자들이 사전에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심의 전에. 그리고 이제 끝나시면은 의견 진술이 있으면 노무사님이나 가족분들이나 사측이나 들어오서 의견 진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할 거예요. 그럼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답변을 하고 다 끝나면 이제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뭐가 있냐면 위원장을 포함한 가부동수. 근데 제가 아까 6 플러스 1, 7분이 어떻게 가부동수가 있을 수 있죠?
간혹위원님의 사정으로 출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과반수 이상 출석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5인의 위원과 위원장님 6분이 오셨다. 표결을 했는데 3대3이 나왔다. 이런 보류가 되는 거예요. 보류, 판단을 미룬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음에 또 열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직접 진행을 하시건 대리인이 있건 보류가 되면은 왜 보류가 됐는지를 먼저 여쭤보셔야 돼요. 대부분 얘기해 주시거든요. 내지는 먼저 전화 주세요. 요즘 워낙 공단이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런 사유로 보류가 됐으니까 이러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보완을 해서 가시면 돼요. 근데 애석한 건 뭐냐면은 보류 사유가 두 번째로 열린 위원들에게는 별게 또 아니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말은 보류가 나서 이제 2회차죠. 2회차 참석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업무상 질병은 다 업무상 질병 판정을 거쳐야 되는가요? 대원칙은 맞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진폐증, 성면폐증, 뭐 소음성 난청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은 거칠 필요가 없어요. 명백히 제외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만성 폐성 폐질환 COPD라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경우는 거치지만 거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나뉜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만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거친다. 그러다 보니 절차적으로 원처분 기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질병판정위원회로 심의가 의뢰돼서 이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위원들은 근로복지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고 위촉받은 외부인들이다. 그리고 보류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외되는 질병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오늘은 이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글쎄 한 달쯤 됐을까요? 제가 그 위원회 가면서 했던 그 브이로그라고 하죠. 이걸 했는데 이게 뭐 저희 유튜브 내에서는 나름 조회수가 높아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해서 한번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노무사님들도 상관없어요. 변호사님들도 상관없고 직접 진행하신 분도 상관없고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어떤 절차라든가 또 제가 영상으로는 또 다 담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리 아마 번호 나올 건데 언제든지 말씀을 주세요. 고맙습니다.